여러분들도 톤 앤 매너 작업을 안 해보셨다면 제가 어떤 걸 얘기하는 건지 저의 설명이 잘 감이 오지 않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례를 하나 들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행복에 관련한 앱을 개발할 때 같이 이제 합류해서 UX 라이터, UX 라이터부터 카피라이팅, 거기 안에 들어가는 모든 컨텐츠를 제작하는 과정들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행복 관련한 앱을 만들 거고, 사람들이 자신의 행복도를 측정할 수 있는 어떤 검사를 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받고 행복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트레이닝 방법들을 소개하는 이 전체 앱 속의 콘텐츠를 만들어 갈 거다 라고 하는 대략적인 큰 틀, 어떤 걸 할지는 정해져 있었지만 이 행복 관련 앱이 어떤 방향으로 소비자들에게 보여질지, 어떤 컨셉과 감성으로 소비자들에게 말을 건넬 것이며 어떤 느낌으로 소비자들 곁에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것은 아직 수립되기 전의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역시 카피라이터니까 당시에 설득을 했죠. 우리 이렇게 무언가를 시작할 때는 톤 앤 매너라고 하는 걸 잡고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 뭘 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시겠지만 적어도 앞으로 카피를 써나갈 제안에 어떤 기준점을 만들어 주신다고 생각하시고 두 가지 톤 앤 매너 방향 중에 한 가지를 결정해 주세요. 한 가지 방향은 전문적이면서 학술적인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방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방향은 친절하면서도 편안한, 그래서 친근한 방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방향을 더 선호하시나요? 라고 제가 여쭤봤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앱을 개발하시던 분이 이 인간의 심리와 뇌나 이런 거를 많이 연구하셨던 연구자분들이 이 프로젝트에 많이 참여하셨다 보니까 A 방향성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을 법한 방향이었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행복에 관심이 많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뭔가 이런 앱을 통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뭔가 친절하고 편안하고 친근한 것들을 원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A의 톤 앤 매너 방향성은 만드는 사람들을 강조하는 방향일 것이고, B의 방향성은 이 앱을 사용할 사람, 소비자에게 조금 더 가까운 컨셉의 방향일 수는 있었죠. 그래서 이 두 개 중에 선택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이 저희 클라이언트 분께서 A,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많이 경험해 와서 오히려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희는 좀 소비자들에게 맞는 친절하고 편안하고 친근한 걸 좀 해보고 싶어요 라고 결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럼 앞으로 제가 써나갈 모든 카피, 모든 메뉴명, 모든 설명, 공지사항, 만들어낼 컨텐츠 다 이 방향을 가이드로 해서 컨텐츠를 제작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에서 나왔던 카피 하나를 보여드리면, 예를 들어 그 사람들이 이제 회원가입을 하는 단계에서 이 단계를 거쳤어야만 했어요. 앱에서 사용할 8자 이내의 닉네임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무언가를 썼어야 됐었거든요. 근데 이때 앱에서 사용할 8자 이내의 닉네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사실 길기도 하고 너무 딱딱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닉네임을 입력해 주세요. 최대 8자. 좀 간결하면서도 친근한 말투로 바꿨어요. 이 카피를 바꾸는 과정, 원래 써야 될 내용이 이거지만 우리의 톤 앤 매너는 친근하고 좀 친절하기로 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아래처럼 바꾸는 게 맞지, 아래처럼 카피를 쓰는 게 맞지 라고 하는 제 안의 가이드, 방향성이 주어지게 된 거죠. 또한 어떤 것이 톤 앤 매너가 정해졌을 때 편리하냐면, 만약에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도 자신이 톤 앤 매너를 친근함이라고 정해줘 놨을지라도 나중에 카피를 쓰는 단계에서 위에 것처럼 써줘, 앱에서 사용할 8자 이내 닉네임이 필요합니다 라고 써줘 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클라이언트를 설득할 수 있는 좋은 근거가 생겨나는 것이죠. 아, 우리가 친근한 말투로 하기로 했잖아요. 우리 친근한 톤 앤 매너 가져가기로 했으니까 톤 앤 매너 컨셉을 깨지 않으시려면 두 번째 걸로 선택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라고 클라이언트를 설득하기에도 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톤 앤 매너를 갖고 계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카피, 문장뿐만 아니라
행복에 관련해서 검사했을 때 나오는 검색 결과도 원래 그 이론적으로는 신경증이라고 써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신경증이란 단어가 계속 걸렸어요. 왜냐면 그게 학술적으로는 맞는 용어라고 할지라도 이 신경증이라는 단어를 받아들 소비자 입장에서 조금 친절하거나 친근하다고 느끼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제가 검사를 했는데 너 굉장히 신경증 있는 사람인 것 같아 라고 결과값을 받아들였을 때 신경증? 뭔가 좀 나쁜 말인 것 같은데 아무리 이게 학술적 용어여도 조금 껄끄러운데? 이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느끼지 않도록 자기 결과값에서 조금 불쾌한 감성을 느끼지 않도록 다른 말들을 좀 찾아봤죠. 그래서 제가 몇 개를 제안드렸었어요. 신경증을 대체할 수 있을 법한 다른 말을 좀 찾아볼 텐데 섬세함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예민감 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논의를 통해서 결정한 단어는 예민성이었어요. 이거는 실제로 다른 학술 용어에서도 쓰고 있는 말이기도 해서 학술적이기도 하면서 조금 민감할 수 있는 신경증이라는 부분을 조금 더 소프트하게 보여줄 수 있는 단어로 봤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신경증을 예민성으로 바꿨을 때 당신 신경증 있는 사람이군요 라고 말했을 때보다 당신 조금 예민성이 있는 편이군요 라고 말했을 때 조금 받아들이기가 편하잖아요. 그래서 소비자가 조금 친근하게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톤앤매너에 맞춰서 이 용어까지도 바꾼 것이죠. 이렇게 톤앤매너가 만들어지고 나면 그 톤앤매너를 기조로 그 앞으로 제작되는 모든 것들이 바뀝니다. 뭐 이름을 결정할 때, 어떤 명칭을 결정할 때, 하다못해 앱에 어떤 버튼 하나를 만들 때도 그 버튼의 명칭 같은 것도 다 이 친근함이라고 하는 가이드 안에서 고르고 선택하고 쓰게 되는 것이죠.